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김준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온큐 리서치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해서 결과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24일부터 이제 이 이벤트를 모집을 받아서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11월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6일이니까 총 한 달 동안 많은 팀들이 이 양자정보 연구 관련된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했습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온큐 사이언티스트들과 이제 팀과 이제 이온큐 사이언티스트 멘토분들과 이제 팀 단위로 연결이 되어서 한 달 동안 이제 연구를 직접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안내 및 조언을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주제 최종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 팀이 오늘 발표를 할 거고요. 총 이번에 8팀이 참여를 해서 나머지 5팀은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 9시 30분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팀은 꼬밍 팀, 박재원 님이 Investigating 1D Fermi Hubbard Model using VQE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eMotion 팀이 Study of Motional Modes in a Long Ion Chain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마할로 팀의 김영두 님께서 1D 허버드 모델 마찬가지로 VQE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끄고 첫 번째 발표자인 꼬밍팀 박재원 님께 발표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 해주시겠어요? 지금 G메일이 보이네요. 예, 그러면 발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진행할 건데, 예, 괜찮습니다. 네. Investigating One-Dimension Fermi-Hubbard Model using VQE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할 팀 꼬맹의 박재원입니다. 저희 아웃라인은 이렇게 되고요. 먼저 페르미-하버드 모델이 뭔지 설명드리고, 거기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그라운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인 VQE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VQ 알고리즘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베리에이셔널 폼을 구하기 위한 퀀텀 서킷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과와 그거에 대한 분석을 그 다음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허버드 모델의 경우 쉽게 말해서 타입 바인딩 모델에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도입된 모델입니다. 여기서 타입 바인딩 모델이란 각각의 원소가 한 사이트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의 모델입니다. 각각의 원소는 고정되어 있고 전자들이 이 원소들의 사이트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모델은 허버드 모델 중에서 1차원 페르미온인 전자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원 디멘셔널 페르미 허버드 모델인데요. 해밀토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i는 사이트의 개수이고 s는 업스핀과 다운스핀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텀은 호핑 텀이라고 사이트들 간에 이동을 할 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자 그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런 텀입니다. 매개 변수 t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두 번째 텀인 매개 변수 u로 이루어져 있는 이 텀은 한 사이트에 두 개의 전자가 있을 경우 서로 밀어내는 텀인 repulse 텀입니다. 저희는 이런 해밀토니안을 컨턴 서킷에 적용하기 위해서 조던 위그너 트랜스폼이라는 방법을 써서 변환했습니다. 게이트로. 조던 위그너 트랜스폼은 다음과 같고 결과물은 네 번째 줄에 있는 저 해밀토니안과 같습니다. 저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폼을 보면 아시겠지만 n개의 사이트가 있으면
2n개의 큐빗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부터 n 사이에 i번째 큐빗은 i번째 사이트의 업스핀 전자의 유무를 의미하고 n 플러스 1번째 큐빗은 i 플러스 1 사이트의 다운스핀을 의미합니다. 또한 브라켓 표현에서 이 1은 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VQ 알고리즘인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그라운드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변분 원리를 사용했는데요. 변분 원리를 퀀텀 서킷에서 계산하는 알고리즘 중에는 VQA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매개 변수화된 안사치를 초기 상태에 적용시킨 다음 이 매개 변수를 계속 바꾸면서 양자 회로와 클래시컬 옵티마이저를 구현해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 근사 방법입니다. 이 중 베리에이셔널 폼이라는 것이 있는데 초기 상태에 안사치를 오퍼레이터로 적용시켜 매개와 변수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VQ 알고리즘은 양자 회로와 클래시컬 옵티마이저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퀀텀 클래시컬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양자 회로의 역할은 아이겐 밸류, 즉 E세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E는 여전히 매개 변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SPSA라고 불리는 클래시컬 옵티마이저를 통해 새로운 매개 변수를 찾아내고 그걸 찾아서 대입을 하면 또 다시 퀀텀 서킷에서 그 에너지 값을 계산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최적화된 값을 찾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퀀텀 클래시컬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리에이셔널 폼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희가 택한 안사치는 해밀토니안 베리에이셔널 안사치인데 일명 HV 안사치라 불리는 이는 아디아바틱 프로세스를 이용해 주어진 해밀토니안 특성을 살려 스테이트를 매개 변수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식은 다음과 같고 이는 역시 앞에서 구한 해밀토니안을 참고해 서킷으로 구현하게 되면 XX 플러스 YY 게이트, Z 게이트, Z 게이트를 이용하면 구현되게 됩니다. 그럼 안사치를 구했으니 이를 적용한 이니셜 스테이트도 구해야 하는데 저희가 설정한 이니셜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설정했냐 하면 저희의 목적은 최소 에너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프 필링 케이스가 최소 에너지를 가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초기 조건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경우에 하프 필링 케이스를 중첩시킨 상태를 초기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첩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회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모든 핫필링 케이스를 중첩시킨 결과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밀토니 아, 이니셜 스테이트와 안사치를 합치게 되면 이런 서킷이 구현되게 되는데 그럼 베리에이션 폼을 이렇게 회로로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잘 구현하게 되면 코딩을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면 그라운드 에너지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투 사이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5 사이트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큐비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데이터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투 사이트를 줄인 다음에 진행했는데요. 먼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t분의 u 아까 매개 변수였던 t분의 u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100, 1010, 1001
0100, 0110, 0101, 0011이 상태가 준수된 그런 스테이트 또한 t분의 u 값이 변함에 따라 구할 수 있었는데 1010과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10과 0101입니다. 이 값이 t분의 u 값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알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이걸 통해서 반자성의 성질이 그런 스테이트 t분의 u가 클 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연구를 요약하자면 먼저 VQE에 사용할 안사치, 해밀토니안, 베리에이션 폼 등등을 구한 다음에 VQE를 구현하고 t분의 6의 값에 따른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에너지를 얻은 후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해석은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에너지 U 텀이 리펄션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증가함에 따라 같은 사이트에 있는 스테이트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U가 같은 사이트에 있는 리펄션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에너지가 U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말이 되게 됩니다. 덧붙여 U가 증가함에 따라 같은 사이트에 있는 스테이트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반자성의 성질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만약 사이트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자성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에러도 너무 커지고 계산하는 속도도 너무 느려져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 계속 튀게 되는데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거리는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가 아닌 아마 VQE 알고리즘 또한 로컬 미니멈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맡게 된 꼬민팀의 박재원이었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금 기다려줬다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해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분들께서. 예, 멘토 쪽에서도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럼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이 모션 이 팀의 임성주 님이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저는 영어로 발표하겠습니다. Hi everyone, this is Seungju from Seoul University. My team name is Emotion and my team members is Seongyul and Chanyan and Inyeok. And my mentor is Alessandro Radcliffe. From now, today, I'm just trying to talk about our presentation study of motional modes in a long chain. So here's the motivation. The parameters of the physical system must be efficiently characterized with high accuracy to achieve high fidelity operation on a large quantum computer. So in this presentation, I just want to talk about the motion mode parameters because I think this is really important parameters because motional mode mediate the entanglement between qubits. So here's the goal of the study. So first one is simulate the motion mode parameters in a long chain. And also, second one, I just want to consider the effect of unintentional electrical potential terms to some kind of reason. So here's something about the motional mode. Just like coupled harmonic oscillator in trapped ion system, especially ion chain, the motions can be defined by the normal mode. So like you can see at the bottom, that is the ion chain, and we can just define that motion with normal modes. So then also the motional modes in trapped ion system are determined by trapped electrical potential and closed potential. And you see those formulas below
and that determines the motional mode. So before we go on to the motional mode about some kind of stuff, I just want to talk about stimulate Raman transition, because stimulate Raman transition shares motional mode information with us. So stimulate Raman transition is a two-photon transition process where a two-level system is coupled via a third oscilloscope stick, and they make like blue sideband and carrier and red sideband transition. So in this way, what we can do is just we can add or subtract the single phonons from the trapped ion, and this process makes us to share the motional information. So I just tell you that just by using a Raman transition, we can share the motional mode information. Right now, we were gonna use the blue sideband to get the motional mode coefficient. So the Hamiltonian of the blue sideband, it looks like this: the H-bar omega 0 eta divided by 2, and A dagger sigma plus EI5 plus A sigma minus E minus I5. And this Hamiltonian makes some transition between NG to N plus 1E, which makes the Rabi oscillation. So you can see below the formula that the frequency of the blue sideband equals omega 0, which is carrier frequency, plus N plus 1 time multiplied by eta, which is motional mode coefficient. So the reason we use the blue sideband to get the motional mode coefficient is because after subdoppler cooling, we can get the phonon number n equals 0, and that makes our frequency much more easier. Like you see at the blue, that the omega 01 equals omega 0 eta, just multiply the eta motion mode coefficient with the carrier frequency. And before we go on to the simulation part, I just want to consider another case in the realist case. So actually, I just have an experiment in the chip trap, especially HOA 2.0. So I just want to consider some kind of unintentional term with this one. Actually, in ideal quadratic electric potential, only the secondary term is dominant. But due to the physical limitation of the electrode shape, like you see, the electrode shape is only 70 micrometer there. That physical limitation makes fourth order term. So I just also want to consider that part compared to the ideal one. So I just calculated in my just in code, and the ratio of the second order to fourth order was 1 to 0.001. So here's the goal of our simulation procedure. So the goal was to simulate the motion modes of a long ion chain. So in our case, we just simulated with 10 ions. So first one was the ideal case, only second order of the electric potential. And then we just move on to reality case. So that is consider the fourth order of electric potential. I just tell you the ratio. So here's the simulation procedure. So the first one is prepare this electrical potential just by using a simulation, and then find the ion position, which makes the electric potential value minimum. And then simulate the eigenvector and eigenvalue from the system. And then we just plot it. Just plot this motional modes. So here's the ideal case So we just simulated with 10 ions, and this is the radial mode. So you can see there is a node increasing, and we can see nodes 0 to node 9, which is really good. And also as the number of the nodes increase, the sideband frequency decrease. So I think even the ions are moving back and forth in a radial way, the ion gets farther, and that makes our energy much more lower. So that is the reason that the sideband frequency is decreased. And also we can see every mode is normalized. But unlikely the radial mode, so this is the case, the left side is the axial mode, and the right side is radial mode. So unlikely the radial mode, the frequency of the axial mode increases as the number of nodes increase. So it just looks like different way, but I think
in the case of the axial mode, when they are moving in an opposite direction, the ions are much more getting closer, and that makes energy much more higher, which gives us the much more higher sideband frequency. So also simulated in the realist case, as I mentioned already, the first order terms. So there's 10 normal modes also, as when I just found that as the number of nodes increase, the shift of the frequency that it should have originally increased. And it means that like there was a much more frequent shift when the number of nodes increase. And also the frequency is decreased compared to the frequency where it was in the ideal. So I just want to think it in a physical way, but it was hard for me. It is out of my top of my head. So yeah, I think I have to think about this physical meaning much more in detail later. And also here's also the other case of the sorry, I think I missed some parts, sorry. So the left one is axial mode, and also the right one is radial mode. And something different is, yeah, so as the number of nodes decreased, the shift of it was like same. Yeah, also almost the same as like the slide before I just tell you. So here's our future work. So we just did a physical interpretation of simulation result, but I think we need more physical interpretation to tell you guys about our simulation. And also I just want to add other terms was first order, like the coupled orders, or maybe if I can, like the old term also. So, and after this, I just want to experimentally measure the motion mode coefficient in long ion chain and compare to the data with our simulation. Yeah, my presentation is done right now. And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And thank you for listen to me.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뭐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혹시 멘토 쪽에서 네 질문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준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표는 마할로 팀의 김영두님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원디 허버드 모델 VQE. Yes, there's one question.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채팅창에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the fourth order term would do? 라고 질문이 오셨는데요. I think they will first make some kind of frequency, a sideband frequency shift, because they are the first order term will make the ions position a little bit different. So that will cause also the frequency shift. And yeah, I think that is all that thing I can imagine right now. Just to make some kind of sideband frequency shift is everything. Is there any idea, David, please? Okay. 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할로 팀의 김영두님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팀 마할로의 김영두입니다. 저희 주제는 이제 페르미 허버드 모델 시뮬레이션 유징 VQ였고요. 멘토는 아난 스카우시였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설명부터 하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르미 허버드 모델은 아까 꼬밍팀에서도 이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레티스 내에서 전자의 움직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입니다. 위에 해밀토니안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텀이 있는데요. 앞부분에 이제 T라는 콘스탄트를 사용을 하는 아니힐레이션과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전자를 옆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호핑 텀이 있고요. 다음에 두 가지의 넘버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전자 두 개 사이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상수하는 온사이트 포텐셜 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t의 값 같은 경우에 t와 u 같은 경우에 모두 양수의 값을 갖기 때문에 t가 높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충분히 높은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 충분히 높은 온도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u가 높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하고 서로 리펄시브한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전자끼리 한 사이트에 있는 것을 좀 꺼려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U가 충분히 크고 또 T에 대한 값이 이제 변하면서 안티페로마그네틱 혹은 모트 인슐레이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혹은 오히려 U가 음수가 되는 그런 어트랙티브한 레즘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이런 마그네티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VQ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Q는 리스크 에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중 하나이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데요. 먼저 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구성을 하여서 그 해밀토니안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이 앞쪽에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킷이 있기 때문에 이 큐빅 스테이트가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킷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임의로 조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측정된 이 에너지, 해밀토니안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확인을 하여 클래시컬 파트에서 클래시컬 옵티마이저를 이용을 해서 이 퀀텀 서킷의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퀀텀 서킷 파라미터를 조정을 함으로써 이 에너지를 계속 낮춰서 최소한의 에너지 값을 갖는 그런 퀀텀 스테이트와 아이겐 밸류를 찾는 것이 이 VQ의 목적입니다. 이제 VQ에 좀 필요한 상세적인 다른 파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해밀토니안이 필요하고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해밀토니안을 큐빗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밀토니안 형태를 바꿔줘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큐빗 어사인먼트인데요. 어떤 위치에 있는 큐빗에 어떤 정보를 할당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의 복잡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쪽의 큐빗에는 모두 업스핀 일렉트론의 스핀 일렉트론의 존재 여부를 확인을 하는 그런 큐빗을 배치를 하였고요. 뒤쪽에는 일렬로 다운스핀 일렉트론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큐빗을 배치하였습니다. 큐빗 상태가 1이면은 그곳에 이제 전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조난 위기너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을 하여서 각각의 플레이션 오퍼레이터, 아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를 큐빗 오퍼레이터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는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는 5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안사츠 혹은 파라메트라이즈 퀀텀 서킷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킷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해서 퀀텀 스테이트를 임의로 조절을 하는 그런 서킷이고요. 이 페리 허버드 모델에서는 큐빗에 인코딩된 데이터가 이 일렉트론의 존재 여부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자 개수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전자의 위치도 정해놓은 상태로 시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보이는 안사체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일렉트론이 0번, 2번, 4번, 6번, 8번 큐빗 그러니까 0에서 4번까지는 업스핀, 5에서 9번까지는 다운스핀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스핀 일렉트론 3개와 다운스핀 일렉트론 2개가 온사이트 텀에 의한 영향 없이 존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놓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안사치를 구성을 할 때 일부 문제들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안사치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페르미 허버드 모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코딩된 정보가
일렉트론의 존재 여부이기 때문에 그 일렉트론이 더 줄어들거나 더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넘버 프리저빙이 되는 그런 형태의 안서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있는 것처럼 XX 플러스 YY 게이트 혹은 싱글 RG 게이트나 GG 게이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클래시컬 파트에 있는 옵티마이저인데요. 다양한 옵티마이저들이 이미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게 사용되는 것이 코빌라이고요. 그다음에 SPSA, CG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옵티마이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몇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코빌라가 가장 금방 수렴을 하고 가장 좀 플럭추에이션도 가장 적은 것으로 보여서 코빌라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사이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투사이트에서는 일렉트론 2개, 하나는 업스핀, 하나는 다운스핀의 일렉트론을 넣은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하였고요. 이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런 컨피그레이션에서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유젝트한 솔루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테스트용으로 저희의 시뮬레이션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P가 굉장히 작은 경우, 즉 P per U가 굉장히 작은 키네틱 에너지보다 온사이트의 리펄전이 훨씬 더 커서 이 전자가 이동하지 않아 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0에 가깝고요. T가 충분히 커서 온사이트 텀을 이겨내고서 움직이는 경우에 마이너스 2T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사이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5사이트에서는 이제 큐빗에 총 10개 있으므로 이론상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2의 10제곱 1024개이고요. 그 중에서 사실 일렉트론의 개수가 5개로 저희는 5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한 스테이트의 개수는 약 100개 정도 됩니다. 앞에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호핑 T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 하나의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프로빌리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T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다른 스테이트들로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T가 작을 때는 온사이트 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호핑이 잘 일어나지 않고 한쪽에 이니셜 스테이트에 거의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T가 충분히 커지는 경우에는 온사이트 텀을 이겨내고 다른 스테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 그림을 좀 더 가공을 해서 각각의 사이트별로 일렉트론의 덴시티를 확인한 것입니다. 업스핀의 경우에는 처음에 0번, 2번, 4번 사이트에서 해당하였고요. T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점점 이제 다른 사이트들로도 일렉트론 덴시티가 많이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1번, 3번 사이트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버랩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였습니다. 결과물로 나온 스테이트에서 이 같은 사이트에 두 일렉트론이 있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하였고요. T가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일렉트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오버랩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1D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요. 1D를 선택한 이유는 1D에서는 굉장히 이제 큐빅 인코딩이 간단해서 훨씬 알고리즘이 간단해지기 때문이었는데요. 2D 혹은 3D에서 더 복잡한 인코딩을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여서 2D 혹은 3D에서의 시뮬레이션을 차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마이크 켜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멘토 쪽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이문주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양자 회로도 좀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 말씀하시나요? 네네네. 이게 그럼 터널링하고 그 온사이트 인터랙션이 어떻게 매핑되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터널링 같은 경우 해밀토니안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해밀토니안이 이것처럼 이제 한쪽 그 서로 인접한 두 개의 사이트에서 첫 번째 사이트에서의 크리에이션과 두 번째 사이트에서의 아니힐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묶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조던 위그너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나타내 보면은 이런 왼쪽 아래에 확인할 수 있으시지 YY 플러스 XX 그래서 XX 플러스 YY라는 이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안사치에서 저 왼쪽에 보면 XX 플러스 YY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를 이용을 하면 이제 두 큐빅 간에 둘 중 하나만 1인데 이제 그 확률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이제 Q0와 Q1 사이에서 원 1이 나오는 개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느 쪽에서 1이 나올지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호핑 텀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RZ와 G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사이트 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 안 쌓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큐빅 스테이트를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 사실 이제 해밀토니안의 형태를 베껴서 해밀토니안의 이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였지만 사실 실제 해밀토니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T하고 U를 바꾸려면 여기서 뭘 바꿔야 되나요? T하고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밀토니안에 적용이 되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XX, YY 뭐 그런 게이트들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저 매트릭스로 바꾸면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바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각각의 코에피션트가 바뀌게 됩니다. XX와 YY 게이트들에는 T의 값이 곱해져 있는 거고요. 저 Z 게이트들에는 다 U의 값이 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은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수고해주신 꼬밍팀 박재원님, 이모션팀 임성준님, 그리고 마지막 마할로 팀의 김영두님 전부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리서치 멘토링 프로그램 발표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5팀이 추가로 발표를 할 계획이고요. 같은 시간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같은 링크에서 진행이 될 계획이니까요.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션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